자, 지난 시간엔 이와 같이 간단히 app.js에다가 Node.js 익스프레스를 이용한 간단한 서버 기능을 제공하는 API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3000번 포트를 열어놓게 되고 이렇게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adder라는 이런 AP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히 개발을 해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public이라는 폴더를 정적 파일을 제공하는 폴더로서 이용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이 폴더 안에 존재하는 test.html 파일과 같은 이런 파일들은 사용자가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퍼블릭 형태로 존재하는 이 폴더에다가 스웨거 UI를 넣어 놓을 거고요. 이제 그 스웨거 UI API 명세서에 접속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API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간단히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스웨거 UI를 이제 실질적으로 Node.js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스웨거 UI가 존재하는 GitHub의 공식 경로로 접속을 하셔서요. 이 스웨거 UI를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용량은 크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 dist 폴더가 실제로 스웨거 UI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는 폴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폴더 내용만 실제로 우리의 Node.js의 이 퍼블릭 폴더 경로로 이동을 시켜 놓으시게 되면 스웨거 UI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퍼블릭 폴더에 저는 위치를 시켜 주었고요. 압축까지 풀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압축을 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을 푼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dist 폴더가 존재하는데요. 이 dist 폴더에 있는 내용만 이용해서 실제로 스웨거 UI를 이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 퍼블릭 폴더로 빼내 주시고요. 이제 남은 파일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다 제거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스웨거 UI를 이용할 때 스웨거 UI 명세서의 위치를 doc스라고 많이 설정을 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폴더명을 doc스로 바꿔 주었고요. 이와 같이 이 안에는 index.html 파일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해당 doc스 경로로 이동을 해보시면요. 이와 같이 스웨거 UI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스웨거 UI는 기본적으로 이 패스토어 예제를 API로 다루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직접 바꾸면 우리만의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명세서 웹 문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패스토어 예제를 다루고 있는 이 명세서 파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 퍼블릭 폴더에 우리만의 스웨거 UI 명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swagger.yam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수정해서 우리의 서버 API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바로 명세를 해볼게요. 우리는 오픈 API 3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의 기본 정보를 넣어 줄게요. 자, 이와 같이 현재 서버 API 버전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이렇게 그냥 my API라고 설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 또한 my API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이 doc스 폴더로 가서 우리가 만든 스웨거 UI의 명세서 파일을 열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따라서 이제 이 index.html을 열어 주셔가지고요. 이 URL 경로를 우리의 현재 서버 API 주소인 localhost의 3000번 포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뒤에 이렇게 실제로 우리 서버의 doc스 폴더로 이동을 해보시면 오류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https라고 index.html 파일에서 명시를 해주었어요. 자, 우리는 SSL 인증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냥 http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문서를 열어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스웨거 UI 명세서가 열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확인해보시면 정상적으로 문서를 읽어올 수 없다고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swagger.yam 파일을 지칭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스웨거 명세서 파일은 이 서버의 swagger.yam 파일 경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yam 파일의 경로까지 넣어 주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실수를 해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번엔 정상적으로 swagger.yam 파일에 접속을 해서 해당 명세서 파일을 이렇게 웹문서 형태로 표현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실제로 이 경로에 접속을 해보시면 우리가 swagger.yam 파일을 이 퍼블릭 폴더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웹서버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인 걸 알 수 있고요. 바로 이 서버에 접속해서 이 swagger UI는 그 웹문서를 swagger UI 형태로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한번 이어서 swagger.yam 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swagger.yam 파일에선 이렇게 서버까지 명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서버의 경로까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현재 어떤 서버를 이용할지에 대한 내용도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주었던 이 adder란 이름의 AP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갯방식으로 접속을 할 수 있고 adder API를 이용할 때는 1이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랑 2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전송하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1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형태로 전송이 되고 이 첫 번째 값을 의미한다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required의 값에 true를 넣어주었고 그 다음에 정수형 형태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 to라는 파라미터 또한 명시하면 돼요. 설명으로는 second value를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API를 호출했을 때 서버 쪽으로부터 어떠한 응답이 돌아오는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더해진 결과라고 해서 정수형 형태의 결과가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잘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문서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성공적으로 1이랑 2라는 파라미터를 전송해서 서버로부터 어떠한 결과를 반환받을 수 있는 형태로 API 명세서까지 작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실행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해요. 이게 또 왜 그런 거냐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응답값을 명세하실 때는 정확히 이 API마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것도 API의 get 방식, 포스트 방식 등 그러한 방식마다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get 방식 API를 명세하는 경우 이 get과 이 responses의 들여쓰기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리나 파라미터와 동일한 들여쓰기를 가질 수 있도록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모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 yam 파일 같은 경우는 마치 파이썬과 비슷해요. 각각의 명세 내용을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정확히 넣지 않으면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get 방식의 요청에는 summary, parameter, response 이렇게 각각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렇게 파일을 저장해 주셔서 swagger UI 문서를 다시 새로 고침해 보시면 자, 이번엔 성공적으로 해당 adder라는 API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할 때 자, 이러한 응답이 돌아온다고 설명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시 이렇게 어떠한 값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성공적으로 그 결과가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 개발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나는 이 swagger UI 문서를 업데이트 했는데 이렇게 새로 고침해도 업데이트가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으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적 파일, 즉 기본적인 웹 문서 같은 경우는 캐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새로 고침을 하실 때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 고침을 하셔서 캐시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롭게 웹 문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나 문서가 업데이트가 안 될 때는 바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API 명세서까지 작성을 해보았고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린 이렇게 이 swagger.yam 파일만 수정을 하면 성공적으로 API 명세서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곧바로 이렇게 수정된 내용에 따라서 바로 API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swagger UI까지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맘 놓고 서버 API를 개발하고 API 명세까지 바로 이 문서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직접 우리가 Node.js로 간단한 API 서버를 개발해 본 뒤에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API 서버에
이와 같이 API 명세서를 붙여보는 작업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서버 환경을 만나든 간에 어떤 팀에서 누구와 개발을 하던 간에 이러한 API를 명세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스웨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API를 테스트해보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스웨거 UI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